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구유지 처분 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는데요. 심의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신영동 62번지의 구필지와 효자동 178번지 2호 교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관련 평창동 114번지 20호의 1필지 매각,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옥인동 38번지 1호와 부암동 92번지 4호의 용도 폐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모두 가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산가가 10억 원 이상인 신영동 62번지 외 10필지 취득가 처분에 대하여는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위하여 6월 임시에 상정하고 기타 용도 폐지와 사용료 감면은 일정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부암동 무개원 남측 공용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감리 용역 계약 시 해당 업체가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허위로 기재하였기에 입찰청과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과 구통합청사 건립 구청사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전 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의 심의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계약은 작년 4월에 시굴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 및 업체에 통보하고 일정별로 계약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일과장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급 일제정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환급 정리 대상은 금년 5월 말까지 반환 결의한 5개년도 미환급금 일체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 처리 현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주된 원인은 납세자의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불일치 및 휴폐업, 청산법인, 국외 이주자 등 환급 대상자의 소재지 불명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소 추적 및 미환급자에 대한 모바일 문자 발송, 편리한 환급금 수령 홍보 안내 등 철저한 미환급금 정리를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무행정 신뢰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늘어나는 어르신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종로구가 함께 리빙랩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더 행복한 삶을 향한 스마트 에이징 종로 치매 안심 리빙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캠퍼스타운 사업, 지역상생 프로그램 부분에 협업하면서 사업 확산에 대한 기대와 발전 가능성이 있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매 조기 진단, 그리고 치매 치료 시범사업 기반 모색과 어르신 교육 및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예술치유 도움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게 될 구성원은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표현 예술 치료를 담당하게 될 전문가군,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종로군의 각 담당 부서, 그리고 관내 어르신 복지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은 리빙랩 참여 어르신 모집 후 현황 파악과 문제 발굴, 그리고 해결 방안 모색 후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12월에 성과 공유회를 통해 사업의 결과를 보고드리고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혁 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로 행정능률 및 대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사업 시행 장소는 무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로구 기록관 3층에서 합니다. 사업 대상은 보존기한 30년 이상 종이 기록물입니다. 사업 물량은 권수로는 2,000권, 면수로는 40만 면입니다. 소유 예산은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업 내용은 중요 기록물을 정리하는데요. 재분류하고 넘버링을 부착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전부 재편철합니다. 그리고 편철 문서를 바코드를 부여해서 일일이 스캔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모든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시킴으로써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 복원하는 것입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4월 달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넘버링 및 색인 입력을 할 것이며 8, 9월, 11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중요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전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 기록물을 자기 자리에서 열람하고 등사하고 그리고 중요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물의 보존 환경과 개선과 연구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끄러미 지원 대상자를 전 임산부로 확대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아기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끄러미 지원 국시비 매칭 사업 지원 대상자가 선착순 조기 명함 내용에 따라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임산부에게도 사업 취지에 맞게 보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지원되게 되는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와 국시비 매칭 사업 지원 대상자로 기선정된 522명을 제외한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신청은 해당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공급 업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임산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로 배송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육지원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임산부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친화적 사업을 발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건축물 항축 판독사항 현장 조사 실시에 대해 주호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촬영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이번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7개동 2,602건으로서 1차적으로 공부에 의해 적법 허가된 건축물을 분류하고 신고나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원 6명이 3계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7월 말까지 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 완료 후에 이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사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속하게 행정조치해서 건축질 사항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조사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후 진행 사항을 안내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원옥 측과장입니다. 북악산 전면 개방 2단계 1구간 정비사업 착공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북악산 전면 개방의 일환으로 1단계 개방 구간과 연계하여 2단계는 한양도성 남측 폐쇄 구간을 정비 후 확대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삼청동 산 2-1 북악산 한양도성 남측 폐쇄 구간으로 개방 규모는 56만 제곱미터에 3km의 탐방로 조성과 자연 계곡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월 6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이 중에 이제 국비가 24억 5천, 시비가 10억 5천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사업 내용으로는 1구간은 숙정문, 촛대바위, 청운쉼터까지 0.8km 탐방로 조성과 우수 갈로 등 지작물을 철거하고 2, 3구간은 청운대 쉼터에서 삼천공원에 이르는 2.2km 탐방로 조성과 자연 계곡 복원, 안내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북악산 개방 사업을 준공하고 22년 3월에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부동산 정보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6월 1일부터이며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의 신고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고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신고사항은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방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임 조례 개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주택 임대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시스템 운영은 부동산 정보과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처리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5월 중으로 동주민센터 담당자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감면 부과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개인에 대하여 공공용지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는 도로, 하천, 국어, 공공용지 4,691건에 대하여 개인 및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총 부과 금액은 25% 감면된 98억 4,100만 원이며 지상시설물과 지하 매설물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감면 부과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생명존중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은 2021년 4월부터 12일까지 연중 진행되며 대상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25개교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입니다. 운영 내용을 보면 4월에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의 내용은 자살에 대한 이해, 생명 존중 활동 전략, 그리고 나는 생명 지킴이다 라는 주제로 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지킴이 활동 가치에 대한 공유를 하고 앞으로 생명 지킴이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아 동의하게 됩니다. 이 교육은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는 18개교, 교사는 8개교, 학부모는 5개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월 중에 향후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 상담소, 대상은 자해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이며 방법은 집중 사례관리 정신건강 상담을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의해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25개교입니다. 다음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똑같이 자해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 해당하며 전문 프로그램으로 액자 만들기, 키트 조립하기 등 사회성 향상과 정서 관리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2개교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생명 존중 온라인 연극제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며 25개교 전체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진은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원 효자 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 행복을 충전해드리는 원예 활동을 통한 치유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 5분께 자치회관 1층 옥인사랑에서 5월 18일 화요일부터 6월 1일 화요일까지 기간 중 3회 실시하게 되는데요. 먼저 5월 18일 날 첫 번째 테마는 DC 가든 만들기로 다양한 식물을 모듬 심기 하고 첨경물을 넣어 장식하여 미니 정원을 만들고 만든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고무신 다육 심기로 고무신을 만져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고무신에 다육식물을 심어 장식하고 만든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살던 고향을 테마로 종류별 꽃을 직접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어릴 적 고향에 있던 꽃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마음속 정원을 꾸미는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완성된 작품은 각자 어르신 댁에 보내드려 원예 활동을 통한 우울감 해소와 작지만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교육으로 삼고자 하며 이 사업은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강사료 포함 120만 원으로 신한은행 효자지점에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탁한 예산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취약 어르신 100가구에 대해 봄철 쑥으로 만든 영양떡 세트와 비타민 C를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 플래너가 가정 방문해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이웃 간 온정으로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 예산은 363만 원으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탁금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학공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 모여 앉아 도란도란 행복밥상 사업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어 그 자리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중요성도 되새기고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일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관내 저소득 가구를 선정하여 무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외식 쿠폰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동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보고입니다. 짜투리 공간 등 유휴 공간에 주민들이 꽃을 심고 가꾸는 정원도시 만들기 사업에 저희 무학동에서도 지난 4월 26일 주민협의체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사로부터 사업 현장에서 식재 교육을 받고 잡초 제거와 퇴비 상토를 보충한 후 강사와 주민들이 협의 결정한 코스모스와 메발톱 꽃이 2종을 뿌렸습니다. 5월 17일에는 수국, 돌단풍 등의 2차 식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원정 나눔 행사에 대해서 종로 올가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충신닭품과 종로 올가동 자원봉사센터에서 5월 8일 날 14시부터 15시 사이에 관내 고시원 5개소에 약 128명에 대해서 제철김치와 반찬 그리고 쌀을 고시원 원장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가정의 날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법 지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소외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동교회, 연동교회 사회봉사부와 광정정형외과에서 라면 60상자와 밀폐용기 세트 100개를 후원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와 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이겨내고 힘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5월부터 다음 달 6월까지 계속됩니다. 추진 내용은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과 저소득 2기 가구 4차 재난지원금을 현장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접종 실시입니다. 실시 기간은 이화동의 경우 5월 6일에서 5월 7일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사전 동의를 받은 75세 이상 어르신 470명에 대해서 441명이 접종하여 93.8%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구 전체는 5월 8일 기준 84.8%이고 이번 주 금요일 15일까지 계속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백신센터 이동에 대해서도 개별 이동과 셔틀버스 이용을 사전 조사하여 셔틀버스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안전하게 인솔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끝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3일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경증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이화동의 2차 접종 기간은 5월 27일, 28일 양일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60세에서 70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 지원입니다. 접종 예약은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고 실제 접종은 5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종이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은 60세에서 74세 어르신 이화동의 경우 1222명입니다. 사전 예약 시스템 온라인과 13당구 콜센터 유선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동주민센터를 사전 방문하는 경우 접종 일자와 접종 병원을 지정하여 직원들이 직접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종 병원은 이번의 경우에는 관내 위탁 병원이고 이화동의 경우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5개소입니다.
구 전체는 의료 위탁기관이 61개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통한 원활한 사전 예약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국가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현장 접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병행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별도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2기 가구이고 19년, 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2기 가구 발굴 및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총장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예, 보고들 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각 가정과 사회 전반에 모임과 행사가 아무래도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저소득 주민과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각 부서와 또 동장님들께서는 모든 주민이 행복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각 동에서 정말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동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60부터 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사전 예약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예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는 아마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동에서는 또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힘들겠지만 좀 더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빨리 맞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건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리고 또 사전 예약 및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드려서 백신 접종이 우리 국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부총장님을 모신 정례 환배를 마치겠습니다.